다만 우리 군은 북한이 언제든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한미 공조하에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12월 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서서히 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가 북한이 다음 달이죠. 12월 25일 성탄절을 전후해서 추가 도발을 할 계획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왜 하필 이 시기를 언급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지명 차장, 어떤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까? 북한이 9월 15일 이후 지금까지 도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2달 넘게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오랫동안 북한이 지금 잠잠한 건데요.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입니다. CSIS는 미국의 지금까지, 북한의 지금까지 테러 패턴들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보니까 앞으로 14일에서 30일 이내에 가장 도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한 기간을 보면 17일과, 그러니까 12월 17일이 있고 12월 30일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7일은 바로 김정일 사망 6주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30일은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6주년입니다. 아하. 이 기간에 맞춰서 북한이 다시 도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CSIS가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CSIS 진짜 말하자면 신뢰감이 있는 그런 싱크탱크인데 여기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날짜를 예측을 했단 말입니다. 과거에도 이 날짜를 예측한 것 맞은 적이 있습니까? 신뢰도가 더 높은 그런 예측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CSIS는 네. 1962년도에 창설이 됐고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키신저하고 네. 브레진스키 같은 아하. 사람도 거기에 소속이거든요. 네. 굉장히 신뢰도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네.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것을 여러 차례 예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12월 달 지금 도발설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북한 김정은이 이 12월 특히 추운 겨울은 도발을 좀 피한다는 그런 예측도 있던데요. 이게 어떨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미사일 쏘기가 적절치는 않지만 미사일을 못 쏘는 것도 아닙니다. 네. 2012년도 12월 12일 날도 쐈기 때문에 북한이 얼음 속에서도 눈 속에서도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고 하기 때문에 춥다고 해서 미사일을 못 쏜다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또 북한은 12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김정일이가 죽은 게 12월 17일이고 네.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최고 사령관이 된 게 29일이고 네. 그다음에 25일이 김정은의 할머니가 태어난 날이거든요. 네. 생일이기 때문에 이런 계기로 해서 12월 달에는 충분히 이렇게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이 또는 김정은뿐만 아니라 김정일은 조금 숨겨왔지만 김정은은 지금 이 도발 행태를 보면 뭔가를 좀 과시하고 이 대내외로 좀 뭔가 드러내기 위해서 도발을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도 12월 달에 뭔가 도발을 해야 될 그런 과시할 목적이나 이유나 명분이 충분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북한은 원래 한국과 전쟁을 하면 미국과 전쟁을 하면 겨울에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계훈련 12월 1일 날에 시작되는 동계훈련을 하계훈련보다 더 중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군은 추위에 꼼짝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면 겨울에 싸워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훈련해 왔고 네. 이제 지적들을 하셨지만 이제 12월 17일은 김정일이 사망한 지 6주년이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네. 10주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김정일이가 아직 살아있었더라면 김정은은 후계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또 김일성도 82세에 죽었는데 김정일은 그때 69세에 사망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가 일찍 죽음으로써 자기가 이제 등극을 했고 따라서 자기 아버지 사망일을 뭔가 좀 경축한다든지 뭔가 과시하기 위해서는 12월이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분노가 소위 솟구치는 12월 17일을 D-Day로 삼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현재 도발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을 설명을 하자 그러면 네. 숭따오 중국 특사요. 공산당 예. 대외연락부장이 북한에 와서 네.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또 전달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멈출 수가 없다. 네. 이런 얘기를 전달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김정은이 반발을 해서 송타를 안 만나줬습니다. 그랬죠. 여기에서 김정은이가 도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명분이 하나 생겼고, 아하. 그다음에 9월 21일 날 자기가 전대무문에 도발을 하겠다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도발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근데 그 도발의 그 양상은 뭐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핵실험일지, 네. ICBM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네. 금년도 중으로 그렇게 도발할 만한 그런 명분이 충분히 추격됐다고 봅니다. 일단 김종국 실장님께서는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최고 존엄으로서 도발을 하겠다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명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시진핑의 특사가 왔다 가면서 전해진 메시지 때문에 중국에 대한 반감 때문에라도 도발을 반드시 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런데 북한의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2달 동안 조용히 했던 건 맞는데 2달 동안 조용히 하던 북한이 다른 움직임은 없었는데 이상한 암호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근데 그 암호 메시지 내용이 해피 땡스기빙 아메리카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추수감사절 인사를 암호로 보냈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인공위성 분석 업체인 스트래티직 센티널에서 받은 그 북한 라디오 방송으로 받은 암호를 이 아까 얘기했던 스트래티직 센티널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네. 얘기한 것처럼 해피 땡스기빙 아메리카 이런 암호문을 보내왔다. 해독을 했더니 북한 라디오 방송에서 그런 암호명을 보내왔다는 내용입니다. 네. 보면서 진짜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네. 보면 지금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그러니까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어라. 네. 언젠가 도발할 거다. 이런 아하. 경고를 보낸 것인지 아니면 일종의 조롱을 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잠잠했던 북한이 분명히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면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추석과 비슷한데 시기는 좀 늦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11월 23일이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맞춰서 이 암호문이 날아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암호를 해독했더니 해피 땡스기빙 아메리카. 뭔가 이재명 차장 말처럼 미국을 향해서 조롱을 하거나 아니면 도발을 암시하는 그런 메시지일까요? 네, 아주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북한이 평양방송이라는 그 방송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조선중앙방송하고 다릅니다. 평양방송은 북한 주민들은 들을 수가 없고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하든가 아니면 해외를 향해서 송출하는데 주파수를 여러 개를 씁니다. 또 주파수 여러 개 쓰는데 그중에서 6,400kHz는 일반 라디오는 거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단파 라디오는 아주 큰 라디오가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 그런 네. 주파수인데 그 주파수는 평소에는 평양방송을 그냥 송출하다가 저 순간에만 그거를 이제 그 평양방송 송출을 중지하고 암호를 내보냈지 않습니까? 네. 암호를 내보냈는데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바로 평양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종북 인사라든가 네. 북한과 연계된 사람들이 그걸 들었을 겁니다. 아하. 그러면 그걸 암호로 해독해서 그게 해피 땡스기빙 아메리카라고 했다는 얘기는 뭔가 지령이 담긴 메시지일 그렇죠. 수 있겠군요. 뭔가 미국을 향해서 어떤 도발이든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뭔지가 우리가 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 국정원 출신 김정복 실장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북한에서 보내는 암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는 안찬일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예측이 맞습니까? 라디오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지령 내지는 도발에 대한 신호를 라디오 주파수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나요, 북한이? 그렇죠.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아, 그래요? 북한이 한 2달 동안 그 난수 방송을 중단했다가 네. 이렇게 뭔가 이상한 해피 땡스기빙 아메리카는 결국 앞에 해피자는 이게 조롱하는 게 아닌가. 그냥 네. 배드 땡스기빙 아메리카인데 이걸 조롱해서 이렇게 암호 문자로 날리고 우리가 곧 뭔가 보여줄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제 크리스마스를 중요시하는데 아까도 좀 얘기들이 됐지만 크리스마스라는 게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고 땡스기빙 데이 못지않게 최고 명절이고 연휴 기간이 길고 그때 뭐 박앤세일이 진행되고 여러 가지 축제가 벌어지니까 네. 북한은 뭔가 미국이 허점이 있을 때 항상 시간적으로도 미국이 그 심야 때 꼭 핵무기를 쏘고 새벽에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해피 그 땡스기빙 아메리카는 북한이 뭔가 역설적으로 미국에 아하. 대해서 암시하는 뭔가 우리가 큰 거 한번 보여주겠다. 네. 이런 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에서 흥청되고 그리고 미국 전역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을 때
그때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글쎄요. 이거 마치 무슨 테러 영화에나 나옴직한 그런 시나리오와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 북한이 평양 방송, 아까 김정근 실장께서 말씀하신 6,400kHz 대 일반 방송에서는 잘 쓰지 않은 주파수 대역이라고 그랬는데 이 평양 방송 주파수 대역에서 뭔가 메시지가 날아갔을 때는 주로 도발이 일어났다. 이번에도 이 징크스 또는 이 법칙 또는 저런 행태의 반복이 될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북한이 현재 도발할 수 있는 것은 7차 핵실험이나 아니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특히 워싱턴이나 뉴욕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제 둘 중에 하나든가, 그렇죠. 아니면 둘 다를 동시에 하든가, 아하.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7차 핵실험은 지난번에 6차 핵실험 했을 때 우리가 폭발력은 한 250km 정도로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9월 3일이었기 때문에 한 2달 정도면은 북한이 그 분석이 끝났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얼만큼 그 핵물질을 넣어야 폭발력이 나올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폭발시켰는데 네. 이제는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한 1메가톤이 되려면은 얼만큼 넣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 분석이 끝났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핵실험할 시기가 됐다고 보죠. 알겠습니다. 바로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이 내용이요. 요 다음에 준비된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왜 하필 이 시기를 언급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지명 차장, 예. 어떤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까? 북한이 9월 15일 이후 지금까지 도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2달 넘게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오랫동안 북한이 지금 잠잠한 건데요.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입니다. CSIS는 미국의 지금까지, 북한의 지금까지 테러 패턴들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보니까 앞으로 14일에서 30일 이내에 가장 도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한 기간을 보면 17일과, 그러니까 12월 17일이 있고 12월 30일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7일은 바로 김정일 사망 6주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30일은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6주년입니다. 아하. 이 기간에 맞춰서 북한이 다시 도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CSIS가 예측하고 있는 다만 우리 군은 북한이 언제든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한미 공조하에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12월 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서서히 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가 북한이 다음 달이죠. 12월 25일 성탄절을 전후해서 추가 도발을 할 계획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자, CSIS 진짜 말하자면 신뢰감이 있는 그런 싱크탱크인데 여기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날짜를 예측을 했단 말입니다. 과거에도 이 날짜를 예측한 것 맞은 적이 있습니까? 신뢰도가 더 높은 그런 예측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CSIS는 네. 1962년도에 창설이 됐고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키신저하고 네. 브레진스키 같은 아하. 사람도 거기에 소속이거든요. 네. 굉장히 신뢰도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네.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것을 여러 차례 예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12월 달 지금 도발설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북한 김정은이 이 12월 특히 추운 겨울은 도발을 좀 피한다는 그런 예측도 있던데요. 이게 어떨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미사일 쏘기가 적절치는 않지만 미사일을 못 쏘는 것도 아닙니다. 네. 2012년도 12월 12일 날도 쐈기 때문에 북한이 얼음 속에서도 눈 속에서도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고 하기 때문에 춥다고 해서 미사일을 못 쏜다 그런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또 북한은 12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김정일이가 죽은 게 12월 17일이고 네.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최고 사령관이 된 게 29일이고 네. 그다음에 25일이
그 김정은의 할머니가 태어난 날이거든요. 네. 생일이기 때문에 이런 그 계기로 해서 12월 달에는 충분히 이렇게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이 또는 김정은뿐만 아니라 김정일은 조금 숨겨왔지만 김정은은 지금 이 도발 행태를 보면 뭔가를 좀 과시하고 이 대내외로 좀 뭔가 드러내기 위해서 도발을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도 12월 달에 뭔가 도발을 해야 될 그런 과시할 목적이나 이유나 명분이 충분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북한은 원래 한국과 전쟁을 하면 미국과 전쟁을 하면 겨울에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계훈련 12월 1일 날에 시작되는 동계훈련을 하계훈련보다 더 중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군은 추위에 꼼짝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면 겨울에 싸워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훈련해 왔고 네. 이제 지적들을 하셨지만 이제 12월 17일은 김정일이 사망한 지 6주년이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네. 10주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김정일이가 아직 살아있었더라면 김정은은 후계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또 김일성도 82세에 죽었는데 김정일은 그때 69세에 사망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가 일찍 죽음으로써 자기가 이제 등극을 했고 따라서 자기 아버지 사망